안녕하세요, 풍마정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사에서 닌자와 하드코어 장르를 논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습니다. 카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의 1993년작 무사 큐베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국내에서 2000년 개봉 당시 제목은 무사 주베이지만 한자로 표기하면 수병 미인 풍첩이어서 처음에는 수병, 미인, 풍첩 이렇게 읽었거든요. 한자 뜻으로 야수병사가 닌자를 호위하는 이야기인가 라고 해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잘못 끊어서 읽었던 거예요. 수병이 끊고 임풍첩으로 읽어야 합니다. 수병이가 일본어로 주베이, 즉 주인공의 이름이거든요. 임풍첩은 닌자 활동을 적은 기록이라는 뜻이니 합치면 주베이의 닌자 활극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무식하면 원래 용감한 법이죠. 이 작품 개봉 32년이 지났지만 더군갈 만한 닌자 애니메이션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중성이나 완성도에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초인적인 닌자들끼리 칼과 무기를 이용해서 맞붙다 보니까 신체가 인수분해되는 건 예사라 청불 판정을 받았죠. 이 작품의 극화 스타일만 봐도 감독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감독의 작화와 연출 스타일이 워낙 뚜렷해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요수도시, 뱀파이어 헌터 D 등을 본 시청자들이라면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드코어 작품을 연출한 감독의 외모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순박한 동네 아저씨 같다는 게 반전입니다. 외모와 전혀 다르게 피가 난무하고 폭력적이며 성적인 특징이 강한 작품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로서 카와지리 요시아키와 더불어 마징가 시리즈와 데빌맨의 나가이고가 투톱일 겁니다. 카와지리 요시아키의 다른 작품 요스도시 뱀파이어 헌터 D는 기쿠치 히데유키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SF 판타지 호러 소설가의 작품인데요. 요마록과 뱀파이어 헌터 D는 걸작 중의 걸작인데 국내에서 출간되었다가 모조리 절판되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좀 꼭 재건해줬으면 좋겠네요. 제작사인 매드하우스도 워낙 유명합니다. 데자키 오사무, 카와지리 요시아키를 비롯한 일본 애니계 거장들이 설립에 참여했으며 작화와 연출의 끝판왕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완성도와 높은 예술성을 자랑합니다. 이야기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배경입니다. 떠돌이 닌자 신세가 된 주베이가 다리 위에서 시비가 붙은 낭인들과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되죠. 벌써 이 씬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요토미 정권을 재건하려는 야미쿠보는 히무로 겐마가 이끄는 닌자 조직 귀문 8인조를 시켜서 모종의 음모를 꾸밉니다. 그 과정에서 번에 소속된 마을 주민 모두가 역병으로 몰살하는데요. 모치즈키 번주는 몰살의 원인을 캐고자 번의 닌자들을 파견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귀문 8인조의 테사이에 의해서 모조리 살해당하고 여성 닌자 카게로만 살아남게 됩니다. 마을 주민 몰살 사건은 야미쿠보의 군자금인 황금의 행방을 감추기 위해서 귀문 8인조 중 한 명인 시즈마가 마을 주민들이 먹는 우물에 풀어놓은 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주베이는 귀문 8인조 중 한 명인 테사이가 포가 닌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카게로를 폭행하려는 순간 구해줍니다. 카게로는 기지를 발휘해서 테사이를 중독시키고 카게로의 독 덕분에 주베이는 다시 만난 테사이를 비교적 쉽게 제거합니다. 카게로는 전신에서 독을 발산시킬 수 있어서 그녀와 자거나 혹은 몸을 탐내는 남자를 죽일 수 있거든요. 주베이는 뱀을 수족처럼 부리는 연인자 베니사토의 최면에 걸려서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지만 막부 밀정인 다쿠항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합니다. 다쿠항이 던진 표창에 묻은 독에 중독돼서 해약을 얻기 위해 그리고 과거 자신이 죽였던 히무로 겐마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쿠항과 동행합니다. 여기서 주베이와 겐마의 악연이 잠깐 비춰지는데요. 떠돌이가 되기 전 주베이는 지방의 중소번 닌자 조직에 있었지만 당시 조직 두령이던 히무로 겐마의 계략으로 동료끼리 상잔하게 되자 동료들과 겐마까지 모두 제거한 후에 조직을 떠났던 거죠. 그런데 자신이 직접 목을 베서 죽은 것까지 확인한 겐마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작품의 최대 매력은 주베이와 귀문 8인조 닌자들 간의 호쾌한 대결이 있습니다. 주베이는 닌자라는 설정에 어울리지 않게 검을 주무기로 사용하는데요. 초고속 발도술로 검풍을 날려서 상대를 베는 기술을 구사합니다.
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검에 가느다란 실을 연결해서 사용하며 이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죠. 이런 모습만 보면 닌자보다는 오히려 사무라이에 가깝죠. 테사이는 엄청난 덩치와 괴력의 무협지의 외공처럼 전신을 돌처럼 경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하지만 카게로의 독에 중독돼서 주베이의 검에 두 쪽이 낙오합니다. 연인자 베니사토는 뱀무리를 이용한 독과 최면술이 무기지만 겐마를 사이에 두고 유리마루와 사랑 싸움을 하다가 배신당해서 죽습니다. 무시조는 꼽추처럼 튀어나온 등에 벌집을 만들고 그 안에 장수말벌을 사육합니다. 말벌들을 조종해서 주베이 일행을 곤경에 몰아넣지만 카게로가 벌들을 유인한 사이 주베이의 검에 한쪽 발을 잃고 물에 빠지는 바람에 벌집에 들어오는 물을 피하려는 벌들의 난동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우츠츠 무지로는 초인적인 청각을 이용해서 싸우는 맹인 검객입니다. 귀문 8인조 중 유일한 검객이자 정정당당한 대결을 벌이죠. 청각이 예민하고 검술 실력도 초일류라서 주베이가 엄청 도전하지만 카게로가 꽂아놓은 칼 덕분에 허무하게 승패가 갈립니다. 시각이 약점이라고 주베이를 비웃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청각을 어지럽히는 대나무 숲 속에서 시각의 한계를 넘지 못했죠. 시즈마는 그림자 속에 자신을 숨기는 은신술에 능하며 분신술, 최면술을 사용합니다. 보여주는 능력은 참 대단한데 실제로는 그림자 속에 숨은 시즈마의 위치를 간파한 주베이의 검에 찔려서 허무하게 사망하고 말죠. 자쿠로는 화약을 다루는 연인자인데요. 인간과 동물 안에 폭탄을 심어서 원격 폭발시킵니다. 포가 닌자의 두령이었던 한자를 인간 폭탄으로 만들어서 주베이 일행을 공격합니다. 유리마루에게 사랑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폭탄 품은 쥐를 이용해서 그를 폭사시킵니다. 덕분에 주베이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죠. 금괴가 실린 배를 어떻게 해서든 멈춰야 했던 주베이와 다쿠앙은 그녀가 몸에 숨겨둔 폭탄을 폭발시켜서 배를 침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유리마루는 조직의 2인자이자 참모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실로 상대를 감전시켜 죽이는 게 특기죠. 여성스러운 외모를 지녔으며 겐마를 두고 베니사토와 경쟁하다가 그녀를 팀킬하죠. 결국 자업자득으로 그 자신도 자쿠로에게 팀킬당하고 합니다. 히무로 겐마는 귀문 8인조의 두목으로 목이 떨어져도 부활 가능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겐마의 목둘레에는 과거 주베이에 의해 잘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신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능력을 이용해서 모치즈키 번주로 변장해서 방심한 카게로를 뒤에서 찔러 죽입니다. 강력한 힘을 이용한 채술로 상대를 제압하는데 재대결에서 주베이가 일방적으로 밀릴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죠. 귀문 8인조 닌자들이 절대 복종할 정도로 굉장한 실력과 카리스마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남자가 몰락한 도요토미 잔당들의 심부름이나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역시나 겐마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야미쿠보가 모은 금괴를 빼돌려서 닌자들이 주인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 했던 거죠. 겐마는 속셈을 드러낸 후에 야미쿠보의 두령을 바다에 빠뜨려 죽입니다. 주베이와 겐마는 침몰 중인 배의 갑판 밑에서 숙명의 대결을 펼칩니다.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그런데 이 대결은 주베이에게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목을 잘라도 얼굴이 부서지고 두 쪽이 나도 부활하는 괴물을 어떻게 이길까요? 그런데 천운이 주베이를 따릅니다. 불이 확산되면서 막대한 금괴가 녹아서 액체를 흘러내리면서 얼굴이 갈라진 채 쓰러진 겐마를 덮친 겁니다. 주베이는 금물을 피해서 배의 위쪽 대들보로 핏이 나고 그의 발을 잡고 탈출하려던 겐마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황금빛 물결 속에 추락한 겐마는 그토록 원하던 금괴 속에서 영원한 잠을 자게 되죠. 역시 인생은 뭐다? 운칠기사입니다. 이처럼 주베이에게 처절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만드는 겐마의 존재야말로 이 작품의 재미와 긴장감을 극대화한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무사 주베이는 닌자를 주인공으로 한 일반 애니메이션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등장하는 닌자들의 능력이 초능력에 가깝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무협지 설정과 오히려 흡사하죠. 덕분에 액션 퀄리티나 보는 재미가 남다릅니다. 표현 수위가 후덜덜합니다. 목이 떨어지는 건 예사고 팔다리를 찢어내거나 반쪽 내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에로틱한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막부시대의 상황과 청불 등급을 고려해보면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 등급상 그 이하로 등급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속도감 있는 연출과 구성 방식도 특징이죠. 러닝타임이 90분인데 주베이와 귀문 8인조의 속도감 넘치는 액션 덕분에 시간은 순삭입니다. 가와지리 감독은 인터뷰에서 애니메이션은 실사보다 텐션을 높이지 않으면 리얼리티로서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더 신경 썼다고 밝혔습니다. 피와 죽음이 난무하는 닌자들의 세계에도 백합처럼 순수한 사랑은 있더군요. 독성을 가진 몸 때문에 어떤 남자와도 사랑을 할 수 없는 카게로는 주베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일 일도 기약하지 못하는 주베이는 카게로의 대쉬를 거절하죠. 처음이자 마지막인 시련을 당한 카게로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번주를 변장한 겐마가 카게로를 죽이고 나서야 주베이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늦은 후에죠. 주베이는 카게로의 시신을 배에 실어 떠내려 보낸 후 겐마와 복수전을 준비합니다. 무사 주베이의 세계관과 설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일본 닌자 문학의 거장인 야마다 후타로의 인법첩 시리즈가 도움이 됩니다. 야마다 후타로는 우리가 아는 닌자시 이미지를 최초로 정립한 작가로 그가 1958년에 출간한 코우가 인법첩은 누적 3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쇼군 계승자의 대결을 대행하는 이가와 코가 닌자 파벌의 대립과 경쟁 속에서 두 닌자 집단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닌자들 간의 전투 장면은 무척이나 재밌습니다. 이 소설은 2003년에 만화가 세가와 마사키가 바질리스크 코우가 인법첩으로 그려내면서 높은 인기를 누렸죠. 이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라면 무사 주베이에 등장하는 귀문 8인조와 코가 닌자들의 가치관과 묘사, 능력치 설정이 야마다 후타로의 작품에서 대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작품도 누가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와 인기가 달라지죠.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이 아니었다면 무사 주베이는 절대로 지금 명성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2003년에 기동전함 나데시코의 감독 사토 타츠오가 연출을 맡아서 무사 주베이 용보호 편이라는 13회차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DNA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가와지리 요시아키 스타일의 암울하고 묵직한 느낌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시리즈가 망하면서 이후 준비 중이던 실사판 및 후속작 기획마저 모조리 없던 일로 되어버렸죠. 이래서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이 이 양반이 올해 76살이라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기쿠치 히데유키의 작품 중 하나와 이 작품을 리부트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 작품의 평점은 9.1점입니다.